한 달 만에 4kg 감량,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죠.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가공식품 줄이기, 충분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 네 가지가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지중해식 식단,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카니보어 다이어트 등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존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대사 기능과 체질,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다이어트든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한 달에 4kg 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단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빨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에너지가 금방 소모되어 금세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정제된 설탕이나 액상과당, 흰빵, 흰쌀밥, 과자, 케이크, 꿀, 시럽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러한 음식들은 맛있지만 영양가가 부족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고 에너지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줍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현미, 귀리, 고구마, 채소류 등이 바로 복합 탄수화물의 좋은 예입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복합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 변동을 줄여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주고 과식을 예방하며 꾸준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는 탄수화물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빵이나 흰 쌀밥처럼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나 귀리처럼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와 사과, 바나나, 딸기 같은 과일, 그리고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충분히 먹는 것도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에너지가 빨리 소진되고 배고픔을 쉽게 느끼게 되죠. 게다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지방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잦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지방 저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간식도 잘 골라야 합니다. 혈당 변화를 줄이고 식사 사이에 허기를 달래 과식을 막아주는 간식이 좋겠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와 과일에 그릭 요거트를 곁들여 먹거나 아보카도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삶은 계란이나 닭가슴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도 포만감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과자, 초콜릿, 사탕, 빵, 주스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공식품 피하기입니다. 가공식품은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맛은 좋아지고 유통기한은 늘어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분, 설탕, 인공 첨가물은 체중 증가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대체로 섬유질 함량이 낮고 단순당과 식물성, 오메가6 오일 함량이 높아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냉동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가공육 등이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 식품 등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첨가물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하나 알고 가셔야 할 게 식용유입니다. 현대 식단에서 흔히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은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두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등은 가공식품의 맛과 보존성을 높이고 바삭한 식감을 주기 때문에 과자, 스낵, 튀김, 드레싱, 소스 등에 널리 쓰입니다. 이러한 오일은 값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식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적으로 가공된 오메가6 오일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공 및 조리 과정에서 높은 열과 압력에 노출되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메가3 지방산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오메가3의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심해지고 심혈관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과도하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6 섭취량을 조절하고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과 아마씨, 치아씨, 호두, 들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처럼 건강한 지방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의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근육 성장과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충분히 자면 렙틴 수치가 적절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 수치가 높아져 과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특히 뱃살이 늘어나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같은 질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이는 감정적인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폭식은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늘려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피곤하면 운동하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 칼로리 소모량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자면 운동 효과도 좋아지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줄이고 운동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중 감량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좋죠. 걷기, 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이며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은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운동만으로는 체중 조절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을 병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이어트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